네, 천혜문 그래머 챕터 4의 수동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능동이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게 능동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받는 게 수동이 되겠죠. 나는 걸어갑니다. 능동이에요. 나는 문을 엽니다. 능동입니다. 나는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이에요. 근데 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까진 능동인데요.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뭐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능동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능동이 될 거고요. 네,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능동이라는 거는 행동을 직접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동작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동사들을 그대로 썼던 게 다 능동이었어요. 비동사든 이제 일반 동사든 다 능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동이라는 거는 행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여야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해석은 뭐뭐 해지다, 뭐뭐 되다, 뭐뭐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의 기본 이해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1에는요. 수동태의 기본 이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문장들은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능동태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건물이 파괴되었다. 건물이 파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는 그 행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파괴가 되었다처럼 주어가 동작을 받을 경우에는요,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시제 공부를 했을 때요. 우리 진행형을 나타낼 때 ing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돼야지 능동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친구들 이제 영작을 하는 거 선생님이 보니까 ing만 쓰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ing만 쓰면 동사가 안 돼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돼야 진행형이 됩니다. 그럼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PP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데 이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동사 자리 들어가는 수동태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PP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have PP도 우리가 공부한 적 있었죠? have PP는 뭐였어요? 완료 시제였어요. have PP 뭐라고요? 완료 시제예요. 그건 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이 세 가지 형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의 문장은요. 주어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작을 받는 것이고요. 어떤 동작을 한 주체를 얘기하고 싶으면요. by 뒤에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기르십니다. 꽃들을요. 이렇게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꽃들은 주어 자리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건 동작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그 어떤 동작의 대상이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고요. 원래 주어였던 친구가 by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꽃들은 길러집니다. 엄마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를 좀 보실게요. We clean our house every weekend. 우리는 우리의 집을요, 매 주말 청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 가야 되겠죠? 집은 청소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every weekend처럼 이제 시간 부사는 맨 끝에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와
이게 수동태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목적어 자리로 목적어가 있었던 그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표시 항상 해 주세요. 문장 표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자, the store sells fresh fruits at a low price 했으니까 그 가게는요, 낮은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팝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선생님이 체크했죠?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fresh fruits가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are sold에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어는 by 목적격, 그리고 전명구. 그래서 낮은 가격에 이 가게에 의해서 신선한 과일들이 팔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teacher, 그 선생님은요, checks, 확인합니다. 숙제를 매일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숙제는 확인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죠. 선생님에 의해서 매일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 by 행위자는요, 자주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막연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일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문맥상 행위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에서도 굳이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티켓은 온라인에서 팔립니다. 뭐 사람들 그 관계자들이 당연히 파는 거겠죠. 굳이 써줄 필요 없어요. 자, 그 축제는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한강에서 매년 주최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체크업 한번 볼게요. 형태 잘 보세요. 자, everyone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주어 먼저 표시하고요. loves 동사 수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진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수진이 주어 자리 가죠? 수진 먼저 나오고 수동태 is loved 사랑을 받습니다. by everyone 모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방문합니다. 그 해변을 을을이라고 해석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다시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the beach가 주어였으니까 비동사는 is visited 이렇게 되겠네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방문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수학은 is taught 이제 배워집니다. 뭐 가르쳐집니다. 우리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보다 보면 수동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능동태 형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말은요. 근데 영어에서는 수동태 형태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사물이나 상황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동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번역할 때마다 보다 훨씬 더 많이 형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영어 공부를 할 때는요. 그래서 수동태는 무조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oor diet 했으니까 안 좋은 식단은요, 야기합니다. 건강 문제를요. 건강 문제는 자, 이번에는 주어가 health problems가 됐습니다. 우리 비동사 할 때 했죠? 그러면은 주어가 복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비동사는 are이 될 겁니다. The health problems are 그다음에 caus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식단에 의해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의 이제 기본 형태를 보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쓰였다 했냐면 수동태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동사의 시제, 그리고 이 비동사의 인칭, 그러니까 주어의 인칭에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이제 주어의 수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라는 거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인칭이라는 건 1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무엇인지, 수는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will be 중에 어떤 게 쓰이는지,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완료 수동태라고 하면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맞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비동사의 형태를 잘 맞췄느냐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체크업 공부할 때요. health problems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복수여서 비동사가 are이 쓰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s냐 are냐 수 같은 것도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 과거형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냐면 비동사 중에 was, were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라고 하면 am, are, is 대신에 was, were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과거일 때는 was, were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The picture of us, 우리의 그 사진은요, was taken, 찍혔습니다. 제프에 의해서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동태 쓸 때 지금 여기서 이제 과거 동사 was 다음에 pp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제프가 찍었습니다. 우리의 사진을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the picture of us가 주어 자리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과거 동사였기 때문에 was taken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요. critics, 비평가들은 좋아했습니다. 이 영화들을요. 자, 그러면은 이 영화들은이 다시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loved라는 동사가 사용됐었는데,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뭘 사용했죠? 여기서 were를 사용했습니다. these movies가 복수였기 때문에 was 대신에 were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사랑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The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가요, 지으셨습니다. 이 집을 수년 전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the house가 다시 주어가 되고요. 동사 자리에 이제 그 was built가 과거 동사였기 때문에 was built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수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체크업 보시면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My uncle 주어, repaired 동사, my bike가 목적어가 됐네요. 그러면 repaired 확인해 봅시다. repaired 지금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바뀐 주어는 my bike니까 단수죠. 그럼 3인칭 단수에다가 과거로 쓰여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동사는 was가 될 겁니다. My bike was repaired by my unc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the police caught the thieves 했으니까 그 경찰이요. 그 도둑들을 잡았습니다. 강도들을요. 그럼 the thieves 그 강도들이 주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주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3인칭 복수가 되었네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비동사는 were이 될 겁니다. The thieves were 그다음에 caught 그 강도들은 잡혔습니다. 경찰에 의해서요. 자, 3번. Someone stole my wallet on the subway 했으니까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나의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steal의 과거형이죠. steal, 훔치다. 그 다음에 stole, 그 다음에 PP 형태는 stolen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도 삼단 변화 헷갈리시면 또 다시 한번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프린트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my wallet이 목적어니까 my wallet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3인칭 단수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다시 was가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pp는 stolen 이렇게 되니까 my wallet was stolen on the subway by some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he hung the paintings on the wall 했으니까 그가 그 그림을요 벽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3단 변화 어떻게 되냐면요. hang 걸다라는 뜻의 무엇을 걸다라는 뜻의 hang이라는 동사는요. hang, hung, hu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P 형태는 헝이에요.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다시 쓰인 게 the paintings에서 뭐가 됐죠? 복수가 됐죠. 그리고 시제가 이제 헝이라는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바뀌냐? were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were hung on the wall by him 했으니까 그 그림들은요 그에 의해서 그 벽에 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의 형태를 바꾸면 뭐 will be PP 하면은 미래 시제까지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의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 기억하시고 비동사로 수와 인칭과 시제를 다 맞춰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실 때 주어가 목적어였던 그 명사가 주어로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시 바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쓰였던 동사가 뭔지 확인해서 수동태로 잘 변화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